음주운전 혐의로 재판 중인 민주당 소속 목포시 의원이 버젓이 후반기 상임위원장에 나섰습니다. 홀성사 나온 갈등이 포착됐습니다.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밝힌 목포시. 구체성이 떨어지는 비전에 의례적인 수준에 그쳤습니다. 전남을 비롯한 농어촌과 공장마다 외국인 노동자가 크게 느는 가운데 베트남 정부가 자국 노동자들의 관리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도시재생 선도 사업 10년을 진단하는 목포 MBC 기획보도, 도시 전문가가 바라본 목원동의 현재를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목포시 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과 관련해 첨예하게 나뉘어 있는 복잡한 속사정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소속 의원이 버젓이 후반기 상임위원장에 나서는 촌극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목포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 간 고성이 난무합니다. 누가 신청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의회가 누가 무슨 말씀 그렇게 하세요 지금? 논쟁은 의장에 도전했다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귀선 의원의 발언에서 촉발됐습니다. 김 의원이 투표 결과를 사진으로 인증해 일일이 보고하는 충성 경쟁을 없애자며 투표장에 휴대전화를 가져가지 말자고 요구하자 박효상 의원이 반발한 겁니다. 박효상 의원은 작년 10월 음주운전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상황. 당시 의장으로 의회를 이끌던 문차복 전 의장이 이를 지적하자 서로 발끈하는 과정에서 누가 더 명예를 실추했냐고 싸우는 촌극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말하는 것 자체가 목포시의회를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 아닙니까? 우여곡절 끝에 후반기 의장은 10대 의회 전후반기 의장을 지냈던 조성호 의원이 선출됐지만 상임위원장 선거는 파행을 겪었습니다. 시민의 신고로 음주운전이 적발된 지 7개월. 재판에 넘겨진 뒤 3개월째인 박효상 의원이 상임위원장에 단독 출마했기 때문입니다. 언론에 나온 A 음주 혐의가 있는 시 의원은 바로 저 박효상입니다. 가서는 투표 절차 의사와 관련된 얘기만 하셔야지 다른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고. 박효상 의원 홀로 나선 관광경제위원장 선거는 재투표까지 이뤄졌지만 결국 찬성 11표, 반대 11표로 부결됐습니다. 또 김관호 부의장 후보도 반대 12표가 나오며 부결됐습니다. 목포시의회 22명 의석 중 17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6표가 이탈한 상황. 목포시의회는 9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의장단 선거를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민주당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노출된 만큼 어떤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오늘 박홍렬 목포시장이 시청 로비에서 기자 브리핑을 갖고 최대 성과로 교육과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꼽았습니다. 반원점을 둔 민선 8기 후반기 과제로 8대 미래 비전을 제시했지만 목포 신안 통합 문제는 의례적인 수준에 그쳤고 후반기 미래 비전도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민선 8기 2년 반환점을 둔 박홍렬 목포시장이 2년 성과로 밝힌 첫 번째는 교육과 기회발전 등 양대 특구로 목포시가 지정된 것을 꼽았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 해상폭력 기업인 덴마크 베스타스사와 3천억 원에 이르는 투자 협약을 맺은 것도 성과로 내놨습니다. 지난 5월 목포 수산식품수출단지 착공으로 수산물 생산과 가공, 유통, 수출의 발판을 마련했고 전국 최초의 김산업 전문기관 지정 등도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박 시장은 이 밖에도 전국체전과 소년체전 개최, 목포역 신축 확정,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운영, 목포 스카이워크, 예산 1조 원대 이어나가는 것 등을 지적으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목포시의 최대 현안 과제로 꼽히는 목포신안 통합 문제와 관련해 화장로 1기 신규 설치 등으로 섬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짧은 구상으로 끝났습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다시 이 문제가 거론됐지만 정치권 설득 외에 다른 구상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신안군의 나름대로 정치권에서 좀 반응이 비교적 싸늘한 평가 같습니다. 최대한 그 군의원 분들을 개별 접촉해서라도 인맥을 통해서라도 어떠한 설득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가해층 하반기 때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또한 목포시 인구가 가까운 장래에 20만 명을 밑돌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구체적인 인구 대책에 대해 언급조차 없어 안일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후반기에는 신성장 동력산업 집중 육성과 수산식품산업 중심도시, 미식과 문화예술도시 발도 등 서남권 거점도시 건설 등을 8대 미래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민선 8기 반환점을 둔 목포시, 박홍률 시장만의 뚜렷한 정책과 비전이 보이지 않는 데다 후반기 과제로 제시된 8대 미래 비전도 과거 정책을 답습하거나 거대 담론에 그쳐 기획 능력에 의문 부호가 붙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전남 서남부 시군의회가 민선 8기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목포시 의회 의장에는 오선의 조성호 의원이, 무안군 의장의 이호성 의원, 용암군 의장의 박종대 의원, 신안군 의장의 이상주 의원, 진도군 의장에는 박금예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또 완도군 의장에는 김양훈 의원, 해남군 의장의 이성옥 의원, 강진군 의장의 서순선 의원, 장흥군 의장의 김재승 의원, 한평군 의장에는 이남호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소속이 9명으로 의장단을 독식하는 가운데 무소속으로는 김양훈 완도군 의장이 선출됐습니다. 전국의 농어촌과 공장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 운영이 어려울 만큼 그 숫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이에 따라 자국 노동자들의 불법 체류를 엄중 관리할 것과 함께 조건을 갖춘 노동자들을 채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국내 외국인 노동자는 95만여 명, 코로나19 당시 5만여 명까지 줄었다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베트남 지역 노동자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노동 포럼을 함께 연 이유입니다. 베트남 근로자가 대한민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국에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양국이 함께한 자리에서는 고용 허가제 등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도입 정책에 대한 발표와 함께 지자체와 조선업계 등 현장의 현실과 어려움도 논의됐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특히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귀국하지 않는 노동자들을 줄이기 위해 한국 노동부의 엄중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건을 갖춘 노동자들의 채용과 한국어 교육 지원도 강화해 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판민진 총리는 이같이 요구하면서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베트남 노동자들을 격려하고 선물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Nghĩa là một cái xã hội nó phát triển bình thường thì bao giờ những cái mặt tích cực là cơ bản thì nó cũng xuất hiện những cái mặt không tích cực. Thì chúng ta phải nhìn thẳng vào sự thật và chúng ta phải xử lý nó một cách nó khôn ngoan nhất, một cách nó hiệu quả nhất, một cách nhân văn nhất. 지난 2004년 도입된 고용 허가제를 통해 현재 한국에서 정식 취업해 있는 베트남인은 3만 8천여 명. 정부도 외국인 고용 허가제에 따른 베트남 할당량을 지난해에 비해 13% 늘리는 등 양국의 노동 협력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도시를 다시 살리겠다는 도시재생 사업은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진단부터 처방까지 어디선가 예측을 못했거나 어설픈 실행으로 삐걱거리는 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재생 선도사업 10년을 진단하는 목포 MBC 기획보도 목원동 로그. 오늘은 허현주 앵커가 도시 전문가와 함께 목원동 재생사업 현장을 둘러보며 현 주소를 진단했습니다. 비어있던 상가를 청년들이 채웠습니다. 원도심 활기를 불어넣겠다며 시작한 10개의 청년 점포. 기업이 저렴한 임대료로 공간을 제공하고 목포시는 인테리어, 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했습니다. 관심 뜨거웠던 그때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청년은 떠나고 대부분 점포만 남았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임대료를 안 받거나 절감해 줄 때는 딱 몰려들었다가 그 기한이 끝나고 나면 싹 빠지는 거. 지원에 의존한 창업, 지속성에 대한 고민 부족이 낳은 초라한 결과입니다. 일자리와 문화, 육아 등 원도심의 정주 여건은 청년이 둥지를 틀기엔 부족합니다. 성공 사례가 하나도 없나요? 저는 하나도 없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게 좋았으면은
본인 자녀들은 딴 데 있으면서 남의 자녀들이 와서 우리 도시를 부흥해 주길 바라는 모양을 너무 많이 봐요. 골목길을 따라 그려진 그림들. 벽화의 거리라는 재생의 옷은 동해의 공정을 거친 제품처럼 전국 어디나 비슷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도시 재생의 어떤 전형적인 사례가 전 벽화라고 보는데 몇몇 지역에서 처음 벽화를 그렸죠. 대부분 색이 바래고 원래부터 맥락이 없는 그림인데다가 색깔도 바래서 흉물입니다. 이처럼 모자이크 조각마다 예산을 쏟아부은 모건동의 재생사업 평가는 어떨까? 연도별 사업 직후에도 사업 관리 방안 등 여러 항목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냉정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빈집과 빈 상가가 즐비해도 임대료와 땅값 등 정착하기엔 여전한 부담입니다. 하지만 공동체 차원의 진지한 논의나 변화는 여전히 더딥니다. 이것은 모건동을 포함한 전국의 도시재생 사업이 함께 안고 있는 버거운 고민입니다. 오면 좋고 하지만 지켜봅시다. 약간 전반적인 느낌이 뭐냐면 전국을 다니면서 팔짱 끼고 지켜본 느낌이에요. 그 동네에 오래 사는 사람들은 한번 해봐 느낌이에요.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전라남도가 올해를 지방 소멸 위기 극복 원년으로 정하고 지역에 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법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인구감소특별법 개정, 국가출생수당과 광역비자 도입 등 7대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대 개선 과제 가운데 전라남도는 모든 출생아에게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국가출생수당 신설과 저출생 대응 관련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에 시급하다고 꼽았습니다. 김원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응급의료법과 지방의료원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실 주치폭력자의 경우 형법상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를 두는 게 핵심이며 지방의료원법은 코로나19 이후 환자 급감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을 지원하는 법안입니다. 또한 의료법 개정안은 대리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 방지, 결핵예방법 개정안은 결핵을 보다 효율적으로 예방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핵심입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김산업 수출과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립김산업진흥원 설립을 제도화하는 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김산업은 새로운 수출 효자 산업이지만 기후변화와 양식환경 변화로 김양식 피해가 확대되는 위기 상황이라며 신기술 개발을 통해 10대 국가 전략 차원으로 김산업의 위상을 굳건히 할 필요가 있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고혈압, 당뇨 환자 관리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ICT 기반 보건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가 도민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ICT 기반 보건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혈압, 혈당 수치 모니터링, 상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의료 취약 지역에서 비대면으로 쉽게 접근이 가능해 효과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진행되고 있는 2000년도 실증연구 참여기관은 전국 22개소 중 전남이 10개소로 전국에서 참여율이 가장 높습니다. 전라남도가 관광업계의 경영 안전을 돕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융자 지원 사업에 나섭니다. 대상은 관광 숙박업과 펜션업, 여행업 등 민간 관광사업체 시설 확충과 운영 자금으로 규모는 50억 원, 대출 금리는 1%입니다. 한도는 대상 업종과 용도에 따라 1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으로 특히 하반기 융자부터는 상환 기간을 한시적으로 2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어선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8월 16일까지 2달간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펼칩니다. 이번 합동점검은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연근해 어선과 낚시 어선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구명, 소방, 무선설비 구비 여부와 작동 상태를 점검할 예정입니다.